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겠는데요. 오늘은 KB증권의 임재균 수석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KB증권 임재균입니다. 네. 자, 우선은 FOMC, 이제 9월 FOMC가 지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립금리라는 그런 개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왜 중요한지 이 설명부터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어떠한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중립금리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이론적인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를 잡으면서 경기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금리라고 하는데, 이 중립금리가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인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내년부터 인하를 시작을 해서 중립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2.5%니까는 인하를 시작을 하면은 300bp 정도, 3%포인트가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뭐 8월부터 해서 연준이 생각하는 미국의 중립금리가 올라갔을 수 있다. 중립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금리 인하하는 폭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 채권시장도 그렇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금리가 연준의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인 건데, 계속해서 중립금리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립금리가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이런 거 체크해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영국 그리고 일본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까요? 예, 영란은행을 하는데 영란은행이 우리 동결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했던 것과 달리 금리를 동결했다는 점에서 영국도 이 물가는 둔화되고 있고 경기에 대해서 점차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시장에서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영국의 영란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산의 매각입니다. 영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자산 매입을 실시를 했고, 이게 작년부터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연간 800억 파운드 규모의 국채를 매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연간 1000억 파운드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서 조금 시장에 충격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OJ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조금 뭐랄까요, 긴축을 시작하는 다른 중앙은행들과 달리 이제 긴축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계속해서 조금 이제 통화 정책이 좀 긴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이너스 금리,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준금리가 변경되기에 앞서서 일본 같은 경우는 YCC라고 해서 수익률 곡선을 통계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적정 금리 레벨까지 조정을 하는 이런 인위적인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높아지고 최종적으로는 이 YCC가 폐기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조금 걱정, 우려를 하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BOJ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와 달리 BOJ가 정책 변경을 멈췄다라는 점에서 조금 시장은 안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영국의 분위기는 예상과 다르게 동결, 그리고 일본은 좀 더 완화적인 분위기가 이어져가는 관점이다. 그럼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 입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 어떤 걸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 결국에는 이제 8월과 9월 금리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왜 상승을 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미국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한국 국채 금리도 연동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연준의 강한 긴축, 물론 그 강한 긴축에는 굉장히 강한 금리를 굉장히 빠르고 높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연준이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면서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4분기부터 좀 경기의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이게 지금 9월부터 시작이 됐고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학자금 대출 상환도 사실 이제 9월
시작을 할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가게들이 기존에 갚지 않았던 빚을 갚게 된다는 점에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그 다음에 9월 말까지 이제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확정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간격 차이가 큰 상황이고요. 이게 좀 합의가 안 되면은 이게 10월부터 내년 예산안이 시작이 됐는데, 그럼 공무원들 임금 지급이 불가능해져요. 공무원들 임금 지급이 안 되고, 공무원들도 이제 출근을 하고, 뭐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좀 소비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유가 상승, 금리가 높아진 점, 그리고 달러 강세 등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도 이제, 마냥 좀 약간 눈높이가 높아질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것들이 좀 지표에서 확인되는 점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결국에는 한국은행에서 RP를 매입한다라던가 혹은 통화채 발행을 줄이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소화가 되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10월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한 만큼 채권시장의 전망도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도 뭐 미국채가 워낙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도 또 하나의 악재로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0월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뭐 최근에 보면은 결국에는 미국 금리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장기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채 금리 10년물 같은 경우가 이제 4.5%를 상회를 하면서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현재 레벨은 저희는 좀 과도한 레벨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미국의 경기가 분명히 견고한 점은 분명히 맞지만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부터 미국 경기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직면한다. 이게 각각을 보면은 사실은 그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은, 이게 이 네 가지의 것들이 한 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그 경기에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연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과연 경기가 호조를 보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전히 의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하락을 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금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미국 금리에 연동해서 상승을 한 만큼 미국 금리가 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 한국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더욱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말에 이제 분기 말 그리고 추석까지 겹치면서 좀 단기자금 쪽 좀 시장에 대해서 걱정이 높았는데, 하느니 RP 매입을 하면서 단기자금 쪽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고 있고, 통화채 발행 이 단기자금 쪽의 우려 요인들을 좀 완화시키는 점들도 저희는 금리 하락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해서 금리가 좀 높아진다라면 오히려 저희는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조금 장기물 쪽 금리, 결국에는 채권을 살 때 뭐 단기, 장기, 중기 이렇게 했는데, 장기물 쪽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짧은 쪽 금리보다는 장기 쪽 금리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갈 때 사야 되고 짧은 것보단 긴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 KB증권의 임재균 수석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